안녕하세요, 크레용팜의 크레용입니다. 오랜만에 다빈치 리졸브 컷 편집 기초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무자의 편집 요령까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싹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프로덕션에서 춘자의 전성시대라는 웹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웹드라마의 타임라인을 직접 공개하면서 편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다빈치 리졸브 컷 편집 기초편 영상, 그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면 아마 딱 좋으실 거예요. 물론 이 영상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20 버전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대부분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한 편집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 20 버전 다운로드 및 설치는 1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래 편집 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직접 작업을 했던 춘자의 전성시대 웹드라마 타임라인을 켰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네모, 요 창이 타임라인 창이에요. 도마죠. 요리를 할 수 있는 도마고, 이 위에 있는 창이 프리뷰 창입니다. 요리한 것이 이 위에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영상을 파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보내고 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있는 이 두꺼운 선 있죠. 이 두꺼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비디오 타임라인이고요, 아래쪽이 오디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클립들이 비디오고 초록색 클립들이 오디오예요. 이 오디오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이 영상이 드라마이기 때문인데요. 드라마에는 뭐 대사도 있지만 또 효과음도 있고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시 녹음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요, 믹싱이라고 해서 모든 소리를 합쳐 놓은 거예요. 다듬어 놓은 아주 좋은 소리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이걸 1번 트랙에 제가 올려놨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M이 다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뮤트예요. 소리를 꺼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업했던 레이어들은 다 뮤트를 해놓은 상태고, 합쳐져 있는 믹싱 파일만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조화롭게 지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 다운이라는 곳에 합격하셨어요. 카페 다운이요? 아니, 아가씨가 주문 받으면 되잖아. 두 번째, 세 번째 트랙이 카메라에 있는 사운드입니다.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가 성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 마이크에 있는 소리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층을 차지하는 거고요. BGM과 효과음 층이 3번, 4번, 5번, 6번 트랙까지 있습니다. 음악과 효과음이 또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4층으로도 또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붐 마이크 트랙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음향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향 감독님이 제일 좋은 소리를 수음을 하는데 그 파일이에요. 그 파일을 얹어 놓은 거고 싱크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부터 12번 트랙은 후시 녹음을 한 거예요. 드라마다 보니까 모든 장소에서 완벽한 소리를 수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후시 녹음을 통해서 이제 사운드를 보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타임라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에는 제가 컷 편집을 다 해놓은 거고, 인서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층을 쌓긴 했지만 단순하게 쭉 가죠. 쭉 가는 형태고요. 그럼 타임라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편집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편집 팁입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20 버전이 되면서 이게 레이아웃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 프리뷰 화면의 오른쪽 위에 상단에 이런 버튼이 생겼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프로젝트 설정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원래는 좀 복잡하게 프로젝트를 골라서 설정 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화면의 크기를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풀 HD 1920에 1080,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크기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영상이 아마 이 크기일 거예요. 그리고 같은 비율로 이 큰 사이즈가 있죠. 이거는 UHD 4K 사이즈입니다. 이 설정을 되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결과물을 HD로 만들기도 하지만 4K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휴대폰들도 거의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4K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요. 근데 4K로 타임라인을 해놓고 편집을 진행을 하면 컴퓨터가 엄청 버벅입니다. 웬만큼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은 이렇게 버벅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화면이 버벅대죠. 4K로 찍은 거거든요. 같은 비율의 작은 사이즈로 프로젝트 설정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재생을 시켜보면 시간을 끌라고요? 원활하게 재생이 되거든요.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렇게 편집을 한 후에 마지막에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을 할 때 그때 이 설정을 다시 4K UHD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고 내보내기를 하면은 그 결과물은 4K로 나오거든요. 항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 상에서는 요거 HD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과물을 뽑을 때는 이 UHD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세로 영상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 괄호 영상 프로젝트에서 1080에 1920을 고르면은 세로가 돼요. 요 버튼이 또 새로 생겼어요. 세로 영상일 때 활성화시키면 좋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세로 영상 가득 차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화면에서 세로 영상을 편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늘리면은 타임라인 창이 작아지다 보니까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요 버튼이 생겨서 세로 영상을 아주 편하게 편집할 수 있죠. 또 이 버튼에서 커스텀 타임라인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전체 이미지를 크기에 맞게 조정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거를 고르시면 화면에 꽉 차게 나와요. 이렇게 꽉 차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스펙터의 비디오에 이 위치 조절을 통해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을 끌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로 영상까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령을 살려서 편집을 하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화면 중심에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를 넣으라는 겁니다. 제 웹드라마를 보시면 가운데 피사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요, 사람의 눈은 일단 맨 처음에 화면의 가운데부터 보거든요. 그리고 밝은 곳부터 봐요. 밝은 곳 이야기는 뭐 색보정이나 조명 이야기에서 풀 수가 있는데, 우선 편집 쪽에서 제가 원하는 피사체를 가운데에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의 집중력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쭉 이제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있고, 이런 화면 구성을 통해서 집중력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또 가운데 있죠. 그리고 사람 얼굴이 또 가운데 나오고, 마지막에도 사람 얼굴이 가운데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를 가운데에 놓기만 해도 엄청 집중력 있는 영상이 돼요. 다음은 속성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자주 쓰는 기능이거든요. 꼭 배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는 아빠와 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아빠가 있고 이 다음 컷에 또 아빠가 나오거든요. 장롱에다가 비상금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음 또 나오죠. 똑같은 촬영본이거든요. 크기를 좀 통일하고 싶다. 이 영상이 있죠. 이게 좀 더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확대된 크기를 그대로 이 영상에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클립을 고르고 영문 상태에서 커맨드 C를 누르고 이 클립에서 옵션 V 누르면은 속성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줌 누르면은 X 스케일, Y 스케일이 자동으로 골라져요. 줌과 위치 정보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적용하기를 누르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됐죠. 그러면은 요 크기가 똑같아진 거예요. 장롱에다가 비상금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사라졌어. 똑같죠?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하고 일일이 한다면은 여기 이 클립을 골라서 숫자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일일이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 C와 옵션 V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Alt V겠죠? 다음은 고퀄리티 배경음악 그리고 효과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트리스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을 함에 있어서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보시면은 춘자씨도 숙도 못해. 대사 이후에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효과음 다음에 좀 긴 배경음악 같은 긴 효과음이 또 깔리고요. 추가로 여기 사운드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사운드에 이어서 어르신! 대사가 나오고 효과음이 또 들어가고. 이거 할 줄 모르죠? 그렇다면 여기 효과음. 이 똑똑한 나무니가 알려줄까요? 마지막 효과음 다음에 씬 넘어가면서 배경음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 짧은 씬에서 효과음이 9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효과음을 빼면은 아무 소리 없이 진행이 되죠. 근데 아까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귀여운 장면에서도 할 줄 모르죠. 효과음이 없으면 굉장히 밋밋합니다. 근데 여기가 효과음이 있다면은 이 똑똑한 나문이가 알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 여백의 공간도 사운드로 메꿀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영상 못지않게 이 음악이나 효과음 배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퀄리티의 음악과 효과음을 쓰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트리스트라는 곳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홈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한참 유행 중인 그런 음악이 여기 쫙 있어요. 이 음악과 비슷한 음악 10가지를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5번째에 아파트가 있죠. 여기에 아파트하고 비슷한 음악 10가지를 추천받은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을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뮤직 탭에 들어가서 음악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무드나 아니면 장르나 테마, 악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도 괜찮긴 했지만, 근데 이제는요 AI로 바로 서치를 해주거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스릴러, 영, 워먼 이 정도 단어만 쳐도 비슷한 음악을 추천받거든요. 이 아트리스트가 AI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재생을 바로 시켜줍니다. 처음부터 재생시켜주면 이게 또 어느 부분이 괜찮은 음악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목소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AI 보이스오버에 들어가셔서 이 왼쪽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느낌을 고를게요. Deserve someone who believes in them. 네.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셀렉트를 누르면은 요런 문장을 한번 보이스오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이고 조금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올릴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크레용팜의 크레용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컷 편집 2편 영상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저도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고요. 사운드 이펙트에서요, 여기 효과음이거든요. 서스펜스를 고르면은 효과음들이 쫙 나와요. 뭔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효과음이죠. 이렇게 고퀄리티의 효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계속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기만 해도 이제 영상의 완성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재밌는 영상에 효과음을 넣고 싶으면 카툰으로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효과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쉬라는 효과음. 화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효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플릿에 여기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면 다빈치 리졸브가 따로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 들어오시면은 템플릿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트리스트는 저작권 걱정이 없죠. 음악이나 효과음 그리고 이런 템플릿들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20 버전부터 새롭게 나온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음악의 길이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인 고은이 없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인데 긴장감 있는 음악을 썼어요. 근데 이 음악이 좀 긴 거예요. 그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이 음악을 한번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딱 이 음악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조절된 음악으로 편집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가 자동으로 다빈치 리졸브가 음악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의 원본은 어떤 거냐면은 이 음악이었어요. 좀 더 길죠. 이렇게 긴장감 있는 음악이에요. 근데 조금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음악 클립을 고른 다음에 여기 AI 뮤직 에디터에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35초 1호로 제가 줄였었어요. 그래서 35초 1호로 설정하고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적용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게 1번 있고 또 2번 하나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2번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4개까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줄였던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줌인될 때 음악이 확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화면에 전환될 때 딱
전환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화면이 전환될 때 이렇게 전환되고, 이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이 너무 늘어지면 컷이 늘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빈치 리졸브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 길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자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클립을 고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쇼 뮤직 피치를 누르면요, 이 선이 생겼죠. 이 선이 박자에 맞게 얘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에 맞게끔 편집 클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영상이 있을 때 이 가운데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대괄호 두 개가 양쪽에 생기거든요. 이때 여기를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동시에 이제 클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 클립과 뒷 클립을 한꺼번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선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은 박자에 맞게 이제 화면 전환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큰 박자가 여기라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여기 큰 박자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한번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맞춰주고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게요. 커맨드 Z. 이런 식으로 음악과 되게 유기적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할 때는 음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악을 어떻게 갖고 노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리스트 같은 고퀄리티의 음악과 효과음이 있는 사이트에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줌인으로 긴장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키오스크 사용을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찍은 건데, 줌인을 넣었거든요. 줌인이 지금 쫙 들어가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비활성화시키는 단축키인 V를 적용할게요. 비활성화를 시키면은 줌인이 없어요. 긴장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쵸? 뭔가 밋밋해요. 아까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줌인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운데에 피사체를 놓고 찍었기 때문에 줌인을 해도 적절한 느낌이 나는 건데, 사실 피사체가 가운데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가운데를 향해서 줌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시선 유도가 줌인을 하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사체가 있는 쪽으로 사실 줌인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 클립이 있는데, 이 효과창에 다시 효과의 효과창에 있습니다. 이 조정 클립을 이용해서 저는 줌인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클립을 끄면은 줌인이 풀리고, 켜면은 줌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줌인 자체를 이 영상에다가 걸어 놓지 않고 조정 클립에 걸은 겁니다. 화면에 움직임을 주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원리가 키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점에서는 화면이 크고 끝점에서는 화면이 작다. 이렇게 하면 점점 이렇게 될 거잖아요. 화면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런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점 두 개를 찍어서 연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생해 보면은 이 오른쪽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줌이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키프레임이라는 메뉴가 다빈치 리졸브 20부터 생겼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끝에서 줌에 대한 점을 찍고요. 줌을 또 찍습니다. X, Y 모두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1.2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첫 점은 1이고 마지막 점은 1.2죠. 그러면 여기서 재생을 해주면 이렇게 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조정 클립에다가 적용시킨 이유는 그대로 이거를 복사해서 다음 클립으로 가져가고 똑같은 속도의 줌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마지막에는 클립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도 한 번에 줌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클립을 한꺼번에 줌인하는 거죠. 그래서 줌인으로 긴장감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조정 클립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인 아웃으로 공간 점프를 하면서 편집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공간이 살짝 이동을 했는데 그 중간에 걸어가는 과정이 없이 바로 프레임 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면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프레임 아웃 하죠? 네. 옷이 갑자기 어디가? 프레임 인을 바로 해요. 여기가 공간을 살짝 점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서 대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친절머니 저 갑자기 급하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얼른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어가고 음악에 맞춰서 고개 돌리고
이렇게. 춘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여기도 돌려서 시선을 주자마자 다음 장면에서 프레임 인을 하거든요. 프레임 인 하죠.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 고은이를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있는 부분에서도 프레임 아웃 인을 활용했어요. 여기서 프레임 아웃 하면서 들어가고, 고은아! 누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프레임 아웃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박자에 맞춰서 짠! 이렇게 들어가죠. 이러면서 텐션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20에서 이 왼쪽에 후시 녹음을 할 수 있는 보이스 오버 버튼이 생겼어요. 후시 녹음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를 할 때도 채널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버튼으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떠요. 연결된 마이크를 선택을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녹음이 시작되고, 끄면은 바로 꺼지거든요. 그러면 음성 클립이 하나 생깁니다. 이 음성 클립이 녹음된 클립이고요. 간단하게 바로 다빈치 리졸브로 올라가니까 진짜 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특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컴퓨터로 바로 입력할 때는 USB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로데의 NT-USB mini라는 제품인데, 여기 USB-C 포트가 있거든요. 바로 컴퓨터하고 연결하면은 마이크 입력이 돼요. 아니면은 중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에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이런 USB 마이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풀샷 그리고 클로즈업 사이즈에 관한 건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넓은 샷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좁아집니다, 샷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영상도 커뮤니케이션 도구잖아요. 말하는 거나 글처럼 커뮤니케이션 도구인데, 그 말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뭐 스타필드 근처에 갔는데 그 스타필드 앞에 공유하고 이정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 치면은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게 그 어제라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타필드 앞이라는 공간적인 거, 그리고 이정재와 공유라는 인물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도 똑같이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넓은 샷, 풀샷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처음에 풀샷을 배치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샷으로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클로즈업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화면 구성을 보시면요, 여기서 딸이 주요 인물이죠. 그리고 딸의 심리 상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빠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아빠, 돈 가져왔어? 아빠가 사실 풀스를 사고 싶어서 장롱에다가 비상금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사라졌어. 아무래도 엄마 같아. 뭐? 그러면 내 원룸 보증금은?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대화를 주고받는데 반드시 아빠가 대화한다고 아빠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딸이 대화한다고 딸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딸의 심리 상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빠가 이야기하더라도 딸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 더 많거든요. 보시면은 돈 가져왔어? 아빠가 사실, 여기도 아빠가 사실 할 때 아빠한테 얼굴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딸의 얼굴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도 아빠의 대사인데 딸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대사가 없지만 딸의 또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클로즈업이 들어갔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씬에서 말하는 사람을 편집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조금 더 스토리상 중요한 사람 위주로 얼굴을 비춰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다빈치 리졸브 컷 편집 기초편 영상 1편을 보신 후에 다음 단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써먹기에 아마 딱 좋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 잘 활용하셔도 편집 퀄리티가 확 올라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레용팜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크레용팜.